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가 따라잡기, 그중에서도 피터 린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야기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의 이야기는 종목 추천 같은 것이라기보다는 제 주식의 투자 아이디어를 얻는 방법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매수매도 추천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티니핑이랑 피터 린치랑 무슨 연결고리가 있을까요? 우선 피터 린치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너무너무 유명하고 대단한 투자자죠. 이분은 1977년부터 1990년까지 마젤란 펀드를 운영을 했는데 이 기간 동안에 연평균 30%에 가까운 놀라운 수익률을 얻었어요. 이 기간 동안에 S&P 500이 이제 이 정도의 수익률만 얻은 거에 비해서 피터 린치는 어마어마한 연평균 수익률을 얻었죠. 이분의 투자 철학 중 하나는 일상에서 투자 기회를 찾자라는 것인데요. 이제 이기는 투자에서 나오는 사례 중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피터 린치는 딸이 셋이 있었습니다. 그 딸들은 쇼핑을 좋아했다고 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직전이 되어서 피터 린치는 내가 선물 사줄게 하면서 세 딸과 함께 벌링턴 쇼핑몰이라는 곳으로 갔어요. 이 벌링턴 쇼핑몰이 어디냐? 이제 피터 린치가 투자 아이디어를 많이 얻던 장소였거든요. 이제 그는 사람들이 어떤 상점에 많이 방문하는지 그리고 어느 상점이 가장 붐비는지를 관찰하곤 했어요. 뭐 이렇게 말하기도 했거든요. 이제 투자 설명회를 쫓아다니며 얻을 수 있는 것보다 이런 곳에서 더 많은 기업 전망을 얻을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 쇼핑몰에서 세 딸들이 가장 먼저 달려간 곳은 어디였을까요? 바로 바디샵 매장입니다. 피터 린치 입장에서는 이게 되게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뭐 바나나, 땅콩, 딸기 같은 것들에서 추출한 원료들을 가지고 로션과 목욕용 오일 등을 만들어 파는 곳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사라고 생각할 만한 것들이지만 매장에는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피터 린치와 딸들도 샐러드 재료로 만든 샴푸와 목욕 비누를 결국 가득 담은 쇼핑백 몇 개를 들고 바디샵을 떠났습니다. 이래서 이제 피터 린치는 사무실로 돌아와서 바디샵을 찾아보기 시작했죠. 이 회사가 뭔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가지? 진짜 좋은 회사인가? 이렇게 찾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에서 피터 린치의 14번째 투자 원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업의 매장을 좋아하게 되면 그 주식을 사랑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물건을 좋아하고 그 매장에 많이 가게 되면 그 기업을 좋아하게 되고 그리고 그 주식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기업이 좋은 주식이라는 의미입니다. 저에게도 이제 갓 세돌이 지난 딸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 집에는 TV도 없고 휴대폰으로 영상도 보여주지 않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는데 제 딸이 제 손을 잡아 끕니다. 요양 젓가락을 가리키면서 아빠 이거 티니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젓가락들을 보면서. 그러고는 이걸 사자고 엄청 그러더군요. 그래서 이 중에 하나를 결국 사왔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티니핑을 보여준 적도 없는데 얘가 티니핑을 어떻게 알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이제 와이프가 얘기하기에 어린이집에서 애들이 티니핑 물건을 많이들 가지고 있어서 뭐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제 주변에 티니핑 물건들이 정말 많더군요. 이제 장난감, 색연필, 스티커, 피규어, 신발, 뭐 원피스 이런 것처럼 뭐 없는 물건들이 없었어요. 죄다 티니핑인 거죠. 이 정도면 알 수밖에 없겠다 싶기도 했죠. 이제 그리고 나서 티니핑 만드는 회사는 어떤 회사야? 라고 찾아보니까 이제 삼지엔터라는 곳이더라고요. 흥미가 생겨서 조사를 했습니다. 우선적으로 제일 처음에는 돈을 얼마나 벌고 있는 회사인지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간략하게 재무 상태만 봤는데 두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여기서 일단 첫 번째로는 매출액이 우상향하고 있다는 것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적자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출은 증가하는데 이익이 안 나오는 회사라는 거죠. 적자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기업들을 쳐다도 안 봤어요. 그런데 이제는 매출 성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매출이 성장하지 않는 기업들은 결국 업사이드가 없거든요. 그런데 매출이 성장하고 적자가 나오는 기업이라면 턴어라운드 타이밍을 예측해서 들어갈 수만 있다면 이제 좋은 투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 가질만 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기는 투자에서 피터 린치는 책 말미에 본인이 20년간 투자하면서 중요한 교훈들을 25개의 황금률이라는 것으로 정리해 놨거든요. 그 중에서 12번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소형주에 투자할 때는 그 기업이 흑자로 돌아설 때까지 기다린 후에 투자하는 것이 낫다 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의미가 뭐 흑자가 된 후에 투자하라는 의미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흑자로 전환되는 타이밍부터는 이제 그 회사는 투자할 만한 회사야 라는 의미로 이해되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러면 이제 이런 기업을 찾았으니 이 조사를 해볼 때입니다. 정말 좋은 기업인지, 투자할 만한지. 그럼 어떻게 조사해야 되냐? 피터 린치는 기업을 조사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두 가지 얘기를 해줬어요. 첫 번째는 그림으로 표현할 수 없는 아이디어에는 투자하지 말라는 게 하나 있었고, 한 가지 더는 자신이 어떤 주식을 왜 가지고 있는지 납득할 만한 이유를 말할 수 있는가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위 말의 의미는 네가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을 만큼 투자 아이디어는 간단하게 정리돼야 돼 라는 것과, 그리고 남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돼 라는 겁니다. 제가 조사해서 요거를 바탕으로 집중한 것은 두 가지예요. 썸즈엔터가 매출이 계속 우상향할 수 있냐 라는 것과 적자에서 언제 빠져나올 수 있냐 라는 두 가지였거든요. 이 두 가지를 제가 최대한 간단하고 그리고 남들한테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조사하는 게 목표였죠. 피터 린치 형님이 말씀하신 것처럼요. 매출이 우상향할 것 같다라는 것은 뭐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티니핑에 대한 제 딸의 애정도가 늘어나고 집에 늘어가는 티니핑 물건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티니핑 스케치북, 도장, 뭐 스티커북, 매일매일 저희 집에 티니핑 물건들이 늘어가요. 그래도 숫자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피터 린치는 바디샵에서 나와 사무실로 제일 처음 가서 먼저 한 일이 애널리스트들의 리포트를 찾아보는 거였거든요. 대가들 중에는 애널리스트들의 리포트 쓸모없어 그거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분명. 그러나 이제 개인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기업의 현황과 미래를 가장 빠르고 간단하게 체크해 볼 수 있는 게 애널리스트들의 리포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만한 게 없거든요. 다행히 이제 신한투자증권에서 커버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제가 처음 관심 가진 거는 11월 정도인데 한 9월 정도에 나올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뭐 시차가 좀 있긴 하지만 리포트가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 정도면 감사하죠. 요 리포트가 나올 때쯤은 이제 사랑의 핫추픽이라는 영화가 개봉이 되고 이제 100만 관객을 목전에 두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저희가 포인트 잡아볼 부분은 사랑의 핫추핑이 금주 추석을 겨냥해 영화 상영회를 개최했고 평일 대비 주말 관객 수가 월등히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금주 내에 100만 명을 돌파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중국 개봉도 확정이 되었고 손익분기점 관객 수가 70만 명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국내 관객은 100만 명 정도 확보가 돼서 큰 의미가 있을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리포트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국내를 넘어 해외 매출이 이제 늘어나기를 기대할 만한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조사 당시에는 중국 말고도 일본에도 수출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어요. 이제 시작이 되고 있었죠. 그리고 사랑의 핫쇼핑은 결국 정말 대박이 난 영화가 됐습니다. 뽀로로처럼 계속 영화화 될 수 있고 상품화 될 만한 IP라는 인식이 확 들었습니다. 사실 매출 성장이 안정적이라는 것은 뭐 조금만 찾아봐도 알 수 있는 부분이긴 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적자에서 언제 벗어나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리포트를 이어서 쭉 보면 연결 매출이 이제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었는데 이제 영업이익은 적자를 지속하고 있다. 이 이유로는 패션 게임 등의 저성장 사업부를 정리하고 오프라인 테마파크 리모델링으로 영업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여기서 포인트가 나오는데, 다만 수익성 제고, 비용 통제 등을 통해서 흑자 전환을 위한 픽배스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픽배스를 하고 있어 라는 얘기가 나왔다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그래도 생각이 있는 회사라는 거죠. 픽배스 의사가 있다는 것부터 회사가 이제 생각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이제 그냥 애널리스트가 추정했다기 하기보다는 회사가 저런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리포트에 실렸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사가 있다는 것부터도 관심 종목으로 넣어둘 만한 회사가 되는 겁니다. 뭐 빅베스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간단하게만 설명하면, 빅베스는 이제 일회성 비용을 한 회계 기간에 집중적으로 반영해서
이후의 회계 기간에 더 나은 실적을 보여줄 수 있도록 만드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큰 손실을 기록하긴 하는데 장기적으로는 재무 상태를 정리하고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신호를 보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티니핑의 빅베스는 기존에 있던 최하 재고 같은 것들을 정리하고 사업부를 정리하면서 나오는 빅베스였기 때문에 일회성 빅베스가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이익이 개선되는 빅베스였거든요. 그래서 괜찮다고 봤습니다. 리포트에서는 적자의 원인으로 저성장 사업부의 최하 재고 그리고 오프라인 테마파크의 리모델링비를 꼽았거든요. 이 중에서 오프라인 테마파크 리모델링비는 일시적인 비용이고 그리고 꼭 필요한 비용으로 봤습니다. 티니핑 월드에 아직 제 딸이 가기에는 어려 보여서 이제 데려가진 않았는데 찾아봤을 때 이건 실패할 수 없는 곳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투자할 만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말에 온종일 집에서 육아해보면 1시간 거리라도 엄마 아빠들 이런 곳들을 지금도 찾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말마다 가는 곳들을 보면 사람들이 정말 바글바글 하거든요. 어떤 키즈 카페를 가든지 주말에는 미어 터집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티니핑 월드다. 그러면 정말 미어 터질 거고 뭐 제가 찾아봐도 미어 터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리모델링을 좀 하고 나면 판교 같은 곳들은 이제 전업주부도 많은 곳이기 때문에 평일에도 사람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럼 턴어라운드에서 주목할 부분은 여기보다는 저성장 사업부의 최하 재고를 언제 털어버리냐라는 거겠죠. 3Q까지 털어버리면 4Q부터 턴어라운드가 될 거고 올해 못 털면 내년으로 넘겨야 되겠죠. 여기서부터는 재무대표도 좀 뜯어보고 쌈지엠터가 언급된 뭐 글이나 블로그나 뭐 텔레그램이나 혹은 유료 컨텐츠 같은 것들도 있으면 찾아봅니다. 뭐 참고로 저는 뭐 어떤 유료 컨텐츠를 보냐면 보통 제가 부업 투자자니까 제가 직접 가기 힘든 컨콜이나 아니면 탐방노트 같은 것들을 구매해서 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뭐 오늘 영상은 이제 투자 아이디를 잡는 거니까 여기 위에서 찾아본 너무 자세한 분석은 넘어가고요. 좀 간단한 내용들로만 이어가 볼게요. 그래서 계속 팔로우업 하다 보니까 저는 3Q의 영화가 흥행이 되면서 최하 재고를 대부분 털어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꽤 신뢰도 높게 추정할 수 있게 됐죠. 그래서 4Q부터는 매출과 이익률만 잡혀주면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계속 추적을 해보니까 그리고 생각이 든 게 요 당시에는 우리나라 내수가 진짜 안 좋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었는데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사람들이 아무리 내수가 힘들어도 애들한테는 돈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애들 선물은 사주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시즌도 있었고 12월에는 여러 가지 선물 줄 일들이 많은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뭐 매출은 안정적일 거라고 생각을 했고 이익률도 빅베스를 제대로 했다면 잡혀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들을 가지고 팔로우하고 있던 중에 12월 초 정도부터 매력적인 가격대라고 생각하는 위치까지 왔습니다. 계엄령 사태가 발생하면서 더더욱 매력적인 위치까지 떨어졌고 이제 매수에 나서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저는 뭐 12월 한 6일 정도부터 모아가서 이렇게 뭐 11일 뭐 연말 이렇게까지 모아갔거든요. 여기서도 우리 피터 린치 형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죠. 주식의 하락은 공포에 사로잡혀 폭풍우 치는 주식시장을 빠져나가려는 투자자들이 내던진 좋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서 나갈 때 좋은 주식을 미리미리 팔로우하고 있었으면 이걸 살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저도 이런 기회를 좀 노려봤습니다. 뭐 현재까지 이 투자로 얻은 수익은 20% 정도밖에 안 되긴 해요. 뭐 이게 제가 목표했던 투자 수익률은 아니겠죠. 그런데 4Q에 턴어라운드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긴 하는데 뭐 모를 일이긴 하죠. 그리고 뭐 주가 향방도 아직 어떻게 될지 뭐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이 주식을 매수하시라 이런 추천은 절대 아니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런 식으로 주식을 찾기도 하고 추적도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외로 이런 곳에서 높은 수익률을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꼭 혁신 산업이나 초고성장주 이런 데서만 돈을 버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대가들의 투자가 뭐 이미 옛날 시대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가가 괜히 대가가 아니거든요. 이 시대에 가져다 놓았을 때도 그분들이 성과를 낼까요? 저는 무조건 초과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과거보다 더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대가들을 따라하는 것만으로도 저희는 초과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오늘 영상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였고요. 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